장르는 분명 드라마인데 스릴러처럼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더 파더는 치매라는 소재를 다룬 가장 세련된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작 연극을 쓰고 연출한 플로리앙 젤레르가 직접 감독을 맡았죠. 이 영화가 주목받는 중요한 지점은 치매 환자를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의 후반에 가면 눈치챌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은 안소니가 병원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과거의 사건을 혼동하여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엔 시간이 흐르면서 안소니의 증세가 악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소니가 자신의 시간을 과거로 착각하다가 서서히 돌아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안소니는 계속 시계를 잃어버리고 시계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임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훔쳐가려 한다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처음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독이 연출한 함정에 빠지는데요. 영화의 시작이 딸의 시점이기 때문이죠.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딸 앤의 모습으로 시작해 집에 들어가면 음악을 듣는 아빠가 등장합니다. 안소니가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당연히 앤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과거에 딸이 파리로 떠난다고 말한 걸 안소니가 다시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우리도 비슷하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초등학교 운동회의 추억이나 첫 키스, 수능, 군입대 같은 강렬한 기억을 꺼내 머릿속에 재생해보면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상상하듯 기억하죠. 딸이 잠든 아빠를 죽이려던 것이나 무례한 사위의 말과 폭행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앤소니의 망상임을 강조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위에 과거의 기억을 덧씌우고 과거의 기억에는 피해 망상을 뒤섞죠. 관객들은 앤소니와 함께 기억의 미로에 갇힙니다. 뭐가 진짜고 현재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영화의 엔딩은 창문 밖 나무와 하늘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그 직전에 그는 나뭇잎 이야기를 하죠. 비인지 바람인지 무섭다고 하는데요. 나뭇잎은 기억이고 비바람은 치매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지만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무슨 일인지도 알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인데요. 치매를 외부에서 보는 시점으로 다루면 가족이나 간병인들의 힘든 점들이 부각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딸 앤의 고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인물의 시간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몰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캐릭터죠. 치매 환자인 앤소니는 객관적으로는 몰입하기 어려운 캐릭터지만 이 영화는 그의 시점이 중심이라서 자연스레 그의 혼란을 공유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치매가 얼마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지 체감합니다. 영화에는 총 3개의 공간이 나오죠. 앤소니의 집, 앤의 집, 병원입니다. 하지만 셋 모두 같은 공간에서 촬영되었고 조명과 인테리어를 바꿔가면서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벽에 걸린 그림들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주방의 기구들이 한두 가지 사라지고 커튼과 침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치 기억의 성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문을 열면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고 돌아서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죠. 그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총 3번 반복되면서 강하게 인상에 남는데요. 매번 다른 장소처럼 느껴지던 곳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똑같다는 점에서 이곳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연극에서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배치된 가구를 하나씩 없앤다고 합니다. 결국 연극이 끝나는 마지막에 이르면 배우들이 거의 텅 빈 무대 위에서 연기하죠. 관객들이 앤소니의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게 한 장치인데요. 영화에서는 좀 더 영화적 연출로 관객이 주인공의 혼란에 공감하도록 감독의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색깔이죠. 핵심적으로 사용된 파란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앤소니가 머무는 집안 곳곳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입니다. 아빠와 두 딸의 사진 속에서 첫째 앤은 빨간 옷을 입고 있고 둘째 루시는 검은 옷을 입었죠. 파랑, 검정, 흰색, 빨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날에 사용되는 포인트 컬러라고 합니다.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영화가 만들어진 미국이나 원작의 배경인 프랑스 모두 짙은 파란색이 대표적인 컬러인데요. 그래서 큰딸 앤은 거의 항상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앤소니가 먹는 알약도 파란색이죠. 둘 다 앤소니를 아버지로 있게 해줍니다. 그를 돌봐주려고 애쓰는 유일한 자식,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담겨있는 파란색의 슬프고 우울한 감정도 표현하죠. 앤이 아버지를 시설에 입원시키기로 한 날 그녀의 옷은 파란색이 아닌 흰색입니다. 또한 요양원을 떠나는 그녀의 뒤로 파랗게 칠해진 건물이 보이죠. 아버지와 슬픔 모두 시설에 두고 떠나는 모습인데요.
들고 있는 가방에 아주 어두운 파란색으로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이미 죽은 둘째 딸은 사진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지만 앤소니는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대신 그녀가 남긴 그림 속에 빨간색으로 기억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빨강이지만 강렬한 색깔임에도 영화 안에서는 파란색이 밀려 크게 눈에 띄지 못하죠. 앤은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겠지만 남편이 말하듯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앤소니에 대한 연민과 그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가는 슬픔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옛 사진 속의 그녀는 빨간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앤소니의 감정은 앤의 감정과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아버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특별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아버지가 겪게 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저렇게 아버지를 잃거나 아버지로서 저런 이별을 맞이할까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결말입니다. 특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인데요. 앤소니가 완전히 무너져 엄마를 찾는 장면을 찍을 때 현장에 있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간호사를 연기하던 올리비아 윌리엄스 또한 눈물을 참지 못해 클로즈업 장면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앤소니 홉킨스는 이 역할로 양들의 침묵 이후 30년 만에 오스카에서 두 번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83세의 나이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최고령 수상자가 되었죠. 그의 연기력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플로리안 젤러 감독은 영화화 과정에서 앤소니 홉킨스의 캐스팅을 최우선으로 했죠. 만약 그가 응하지 않았다면 영화는 프랑스 버전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연극의 대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영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사가 줄어들고 대신 섬세한 표정 연기로 대신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혼란스러워하는 앤소니의 섬세한 연기력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죠. 그는 마지막에 이르면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갑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합으로 스스로를 상상하고 편집해서 만들어낸다고 하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에겐 먹고 산책하고 자는 미래뿐입니다.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서운 상태에 빠져버리죠. 결국엔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표현할 길이 없는 먹먹함을 불러옵니다. 앤소니를 외부에서 조명하든 그의 내면을 공감시키든 두 가지 관점 모두 이 질병이 현재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고 모두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환자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르죠. 치매를 사회적 비용과 이를 감당하는 이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고통으로도 보게 되었다는 점이 이 영화의 큰 기여라고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